자, 안녕하세요. 조명호 선생님입니다. 자, 통합과학 시간 오늘도 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산화환원이라는 이제 생소한 개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산화환원 방식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산소, 그리고 하나는 전자의 이동. 로 이제 우리가 산화환원 방식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산화와 환원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산소 그리고 전자의 관점에서 산소가 이제 얻어지는 것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잃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할 때 산소가 얻어지는 것이 이제 산화고요. 근데 산소가 빼지는 것은 이제 환원이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구리가 탔을 때 산화구리가 됐다 라고 한 것은 이제 산화였어요. 근데 대신 다시 이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가 된 것은 이제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선생님이 이제 산화와 환원은 산소일 때와는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고요, 전자를 얻는 것이 환원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식을 다르게 적자면 구리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이 만나서 산화 구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구리는 우리가 산화됐다 그랬죠. 산화. 그리고 산소는 환원됐다 그랬는데, 여기서 구리를 보면 양이온이죠. 지금 양이온. 좀 렉이 걸리는데, 이 이유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이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면은 구리가 이제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된다 했으니까, 이제 전자를 잃는 양이온인 것은 산화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산화와 환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산화 환원의 설명 방식 첫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흔드는 손난로에서 철이 산화철이 됐죠. 이것은 뭐겠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산화더라. 자, 그 아래를 볼까요? 아래는 이제 산화철에서 이제 순수한 철을 이끌어내는 이제 철의 재련 과정인데요. 항상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는 산화고 하나는 무조건 환원이어야 돼요. 근데 너무 쉽죠. 산화철이 처리된 과정은 이제 환원이고요. 근데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된 거, 즉 산소가 늘었죠. 얘는 그럼 산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는데요. 가스레인지에 이제 가스가 이제 산소와 만나서 불이 점화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메탄가스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탄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은 산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배터리가 없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잠시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배터리를 이제 연결하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이전까지의 과정은 산소를 바탕으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좀 산소를 바탕으로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소금 이미 배웠잖아요. 소금은 나트륨과 그리고 염소가 합쳐진 화합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손난로, 우리가 산소의 방식으로도 이제 산화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전자의 방식으로도 우리가 산화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를 볼게요. 먼저 소금부터.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소금이 됐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산화 과정이고 어떤 것이 환원 과정인지 골라보자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죠. 전자를 잃은 양이온, 뭐 양산 이렇게 외워도 돼요. 양산, 음원. 양이온은 산화고요. 음이온은 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산화 그리고 환원. 너무 쉽죠? 그 다음에 항상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더라. 이 점을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흔드는 손난로. 자, 철. 이 부분은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아까 철에 산소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 철은 산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소의 방식 말고 전자의 방식으로 이제 산화환원을 살펴보자면, 지금 철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 됐죠. 양산. 양이온은 산화다 그랬고, 자 이제 산소를 볼까요? 산소는 이제 온전한 그냥 산소였는데 음이온이 됐죠. 음이온은 뭐다? 환원이다. 그래서 음이온은 환원, 산소는 환원됐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제 둘러보자면,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6개죠. 근데 이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2개의 전자가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 상태로 결합을 하는 게 일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이온이란 말은 전자가 늘어났다, 즉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산소가 붙는 거는 산화고, 근데 이제 산소 자체는 이제 환원이 되는 거다. 즉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산화 환원의 동시성, 산화와 환원의 동시성이라 부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항상 유용하니까, 우리가 산화 환원을 판단할 때 유용하니까 이 개념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 알 수 있는 산성 그리고 염기성, 기억나나요? 이들의 이제 특징을 좀 더 이제 고등학교적인 과정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온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어떤 이온이 들어가는지, 산성에는 어떤 이온, 염기성에는 어떤 이온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모두 안녕. 자, 토론 퀴즈 잘 풀어주세요.